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삽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사연 들어보세요. 30번째 생일상입니다, 민우야. 올해도 엄마가 미역국 끓였다. 30번째 생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미역국을 끓이고 초를 켰고 빈 의자를 마주했습니다. 아들 민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30년째 단 한 번도. 하지만 그날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기다린 건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진짜 기다린 건 아들을 보내줄 용기였습니다. 새벽 4시 반, 강릉 바닷가 마을, 낡은 한옥에서 눈을 뜨면 파도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겨울바람이 창호지 문을 흔들었고 방 안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영자 67살,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지 12년째였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민우는 30년 전군 복무 중 실종되었습니다. 실종. 전사도 아니고 사망도 아닌 실종. 언젠가 돌아올 거야.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들 방을 청소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 방은 민우가 군대 가던 날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엔 대학 교재가, 벽엔 농구선수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매주 빨아서 개놓았습니다. 민우가 돌아오면 깨끗해야지. 그래도 가족이니까 저는 참았습니다. 매년 12월 15일은 민우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날만큼은 꼭 미역국을 끓이고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초는 언제나 하나. 민우가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 대신 제가 만든 호박죽과 송편을 놓았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올해도 차렸다. 빈 의자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영자 씨, 아직도 저러고 있네. 30년이면 인정해야지. 아들은 안 돌아와. 미쳤나 봐. 귀신한테 밥 차리는 거나 똑같잖아.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저 참았습니다. 어느 해엔 동네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 이제 그만하시게. 군에서도 전사 처리했잖아. 유골도 못 찾았고. 전사 아닙니다. 실종이에요. 실종이나 전사나 똑같아요. 30년이 지났으면 받아들여야지. 아니에요. 민우는 살아있어요. 이장님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우체부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습니다. 한영자 선생님 맞으시죠? 국방부에서 왔네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자 공문이 나왔습니다. 고 강민우 이병 유족 보상금 지급 안내. 고 죽은 사람을 뜻하는 한자였습니다. 아니야. 저는 편지를 구겨서 아궁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까맣게 재가 되었습니다. 민우는 안 죽었어. 안 죽었다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눈 덮인 산속에서 민우가 저를 부르는 꿈. 하지만 아무리 달려가도 닿지 않는 꿈.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웃 김씨 할머니가 발견해서 119를 불렀습니다. 뇌경색 초기 증상입니다.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이제 한계라는 걸.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이제 못 기다릴 것 같아.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의료기계 소리, 누군가의 울음소리,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하지만 민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뒤 동사무소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영자 씨, 댁이 철거 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네, 여기 재개발 들어갑니다. 보상금 받으시고 이사 가셔야 해요. 안 됩니다. 여기는 민우가 돌아올 집이에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드님 3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공무원의 말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실종이에요. 실종이나 사망이나 법적으론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 집 철거됩니다. 서류가 탁자 위에 던져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집, 민우를 기다린 유일한 공간이 사라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우 방에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민우가 군대 가기 전 쓴 편지가 나왔습니다. 엄마, 저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미역국 끓여 놓으세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글씨를 적셨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이제 못 기다릴 것 같아. 벽에 걸린 군번줄을 내려다봤습니다. 녹슨 쇠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생일상을 차리자. 민우의 30번째 생일. 실종된 지 3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지만 끝까지 했습니다. 송편을 빚고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민우야. 상을 차리고 초 하나를 켰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엄마가 너를 보내줄게.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큰 선언도 울부짖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30대 남자가 눈 덮인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영자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남자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혁입니다. 강민우 이병희. 전우였던 사람의 아들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를 아세요? 남자가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편지를 받아드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영자 선생님께. 저는 박철수입니다. 민우의 전우였습니다. 30년 전 그날 우리 부대는 폭설 속에서 조난당했습니다. 민우는 저를 살리기 위해 자기 외투를 벗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민우 덕분에. 하지만 평생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선생님께 진실을 말씀드리지 못한 채 이제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 준혁을 통해 이 편지를 전합니다. 민우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가 그리고 저도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고마워요. 이제야 민우를 보내줄 수 있게 됐어요. 그날 우리는 함께 민우의 생일상 앞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초를 불었습니다. 민우 형, 편히 쉬세요. 저는 군번줄을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이제 보내준다. 고생 많았어.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조용하게. 기다림의 끝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놓아줌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저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자신의 나이를 적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